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우리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이에요. 70이요? 예. 네.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어깨가 안 좋으신 거예요? 무릎이요. 무릎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양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원장님하고 네. 좀 얘기 나눠보세요. 벌써 원장님하고 얘기 나눈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저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어디 무릎이 많이 안 좋으세요? 네. 네. 어떻게 안 좋으신 거예요?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4년 4년 정도 전, 되었어요. 네, 한 4년 네. 전에 네, 네. 자고 일어나니까 발을 딛지 못하게 저리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요. 네. 네, 네. 갑자기.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강주로 병원을 갔어요. 아, 네, 네, 네.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어디가 이렇게 좁아지고 있는 거라고요. MRI를 찍었는데. 관절염이 조금 진행되고 있었네요. 그래서 네네.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허리에다 주사를 놓더라고요. 허리요? 처음에. 네. 네, 네. 네. 그래갖고 이제 괜찮았어요 좀. 네. 근데 그래갖고- 지금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네. 이제 무릎에다가 연골 주사라는 거 있잖아요. 아, 예. 네. 네, 그것도 몇 차례 맞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다시 네. 종아리 옆에. 네. 종아리 옆에가 아프는 거예요. 무릎 아래쪽에 종아리 옆에가 아프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낮에 활동을 할 때는 괜찮아요. 네. 근데 네. 자고 일어났을 때 네. 오전 시간이 좀 힘들어요. 오전이 그래갖고- 힘들고 오후 되면 조금 네. 낫고. 네네, 괜찮아요. 그래갖고 계단을 다니거나 뭐 앉았다 일어날 때는 크게 불편하시지는 않으신 거예요? 바닥에는 저는 못 앉아요. 아, 바닥에는 전혀 못 앉으시고요. 약간 뚱뚱하니까 일어나려면 힘드니까. 네, 네. 제가 체격이 있어요. 어머니 근데 뭐 일상생활은 다 좀 하시는 건가요? 운동이나.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좀 네. 제 생각에는 어머님 단계가 물론 조금 더 들어보고 어머님 진찰도 해보고 그러면 더 좋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말씀만 듣고 판단하기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머님 단계는 이제 관절염이 아마 한 2기에서 그 정도 한 초기에서 한 중기 단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 정상 관절이 왼쪽 끝차지라고 하면 한 중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네. 심한 단계는 아니실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처음에 자고 일어나서 아프다는 증상은 이제 관절염이 딱 전형적인 증상이세요. 왜냐하면은 자고 일어났을 때 이제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고 네. 오로지 관절에 힘을 주면서 일어나는 시기인데 그때 네. 이제 딱 제일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제 걷고 활동하다 보면 이 근육이 약간 힘을 주면서 안 아픈 쪽으로 디디게끔 좀 밸런스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네. 오후에 운동이나 활동을 하고 나면 조금 덜 아파요. 근데 네. 이제 처음 쓰려고 할 때 아프다는 게 관절염 초기 증상이다 보니까 네. 이때부터 아마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어머님은 그래도 아주 심한 단계는 아니실 것 같으니까 네. 이럴 때 저희가 네. 이제 뒤에 또 여러 가지 주사 치료나 이런 거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잘 네. 들어보시고 이런 네. 초기에 이런 보존적인 운동요법이나 비수적인 네. 치료로 해서 증식 주사나 이런 주사 치료로 해서 관리를 잘 하시면 저희 네. 목적은 의사들이 이제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 하게끔 어머니가 이제 나이 들어서 더 큰 인공관절이나 이런 거 안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거를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잘 관리해서 관리받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하,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 어머니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좀 보니까 약간의 어떤 허리도 안 좋은 좀 증세도 네.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무릎도 좀 점점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네. 상태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정확한 검진은 필요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관리를 좀 잘하면은 오히려 좀 더 이 멀리 무릎이 보고. 안 좋아지는 걸 훨씬 더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병원 가보시고 이렇게 치료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우리 어머니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딱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머님 연세가 네네네. 어떻게 되실까요? 네? 연세, 나이. 제가 58이거든요. 네. 네, 예. 58살이시고 네. 굉장히 네. 젊으신데 무릎이 안 좋아서 전화 주신 거예요? 네네. 네. 네.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아주 젊으신데 어떻게 네. 많이 불편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 네네네. 지금 약으로 좀 살고 있거든요. 어디가 양쪽 무릎이 네. 다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네네. 두 다리가 갑자기 아파져가지고 네.
예, 병원에 갔더니 뭐 조금 시술을 해야 해라. 된다. 네, 이런 말을 들어서 제가 양쪽 다리를 시술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양쪽 다리를 한 중에 네. 왼쪽은 괜찮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네. 오른쪽에 안쪽에 안쪽이. 네. 네, 거기가 네. 하고 이렇게 뼈와 뼈끼리 부딪혀 있는 상태다 해가지고 아이고. 자꾸 네. 예, 부으면서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아니 시술을 그래서- 하고 나서도 계속 아프셨어요? 네네네네. 아, 아니요, 네.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 네. 네,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네. 서서히 이제 아프게 시작하더니 이제 그래서 네, 큰 병원에 갔더니 네네. 이게 나이가 너무 어리고 그쵸. 젊으니까 네. 저기는 할 수 없다. 인공관절은 조금 좀 더 안 버티다가 된다. 네네 인공관절은 네. 조금 네. 빠르니까 조금 더 아프면 네.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저는 네.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럼 그 뒤로는 이제 그 얘기 듣고 치료는 따로 안 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지내오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네. 저기 정형외과 가서 약으로 예. 지금 진행을 하고요. 약 먹고 침도 맞아보고요. 침도 맞고요. 예, 네. 네, 여러 네. 방법으로 지금 취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예. 약을 먹으면 조금 괜찮아요. 아유, 네. 네, 근데 약을 이렇게 좀 안 먹는다 그러면 네. 이제 다리가 이제 퉁퉁 부은 상태 같이 이렇게 음. 꺾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지금 어머니 상태가 지금 너무 젊은 나이 때 너무 네. 이제 시술 받고 나서 관절 상태를 보니까 연골이 너무 빨리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골이 다 닳고 뼈가 드러나고. 근데 너무 젊은 네. 나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만 있을 때는 인공관절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약 주고 참고 좀 더 10년만 버텨라, 20년만 버텨라. 그 이유가 네. 이제 65세 우리가 평균 수명이 한 이제 85세라고 생각했을 때 한 65세 정도면은 딱 수술하면 이제 수명이 한 20년 가니까 인공관절이. 네. 그래서 의사 판단에서는 65세 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참으시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전 단계, 인공관절하기 전 단계에서 훨씬 더 덜 아프게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머님이 이제 한 얘기만 듣고 판단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네. 어머님 단계는 제가 보기에는 비수술적인 중간 관절염에서 이제 약간 수술적인 치료까지 고려해야 될 정도의 좀 이렇게 이게 중기에서 말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관절염일 네. 것 같은데 네, 그런 현상 요거를 같아요. 치료하는 방법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 네. 분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좀 더 큰 네. 병원이나 이제 그런 병원에 가셔서 여러 네.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고 네. 방법을 찾아보면 아마 분명히 네.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너무 실망하지 그래요. 마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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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쵸. 그러니까 연세에 비해서 지금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실 치료법이 굉장히 좋아져서 그 수술 전 단계에 시도해 보실 수 있는 치료법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좀 두루두루 병원을 다니시면서 의사 선생님들마다 자신 있어 하는 시술들이 있으시잖아요. 한번 맞아요. 얘기를 예. 들어보시고 그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젊으시니까 그러니까요. 잘 예. 치료하셔서 좀 오래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뭐 이렇게 비슷한 고민들 갖고 계신 분들도 주저 말고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1이요. 아, 71세시고요. 네. 네. 어머니도 무릎이 안 좋으신 거죠? 저도 무릎이 안 좋아서 아, 자꾸 그래요. 예. 자, 우리 양쌤 양혁주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 네. 같이 한번 얘기 네, 나눠보실게요, 어머니.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아이, 무릎 텔레비전 잘 보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님 무릎이 어디가 많이 안 좋으세요? 저는요, 네. 그러니까 21년도에 네. 연골이 파열이 됐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시술을 했어요. 시술을요. 네. 네, 그랬는데 한 1년은 괜찮은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안쪽 네. 무릎이 이렇게 예. 그냥 있을 때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갈 때는 그냥 약간의 통증이 있는데 네. 바깥에 나가서 이제 긴 걸음을 걷잖아요. 아, 오래 걸으면 그러면 이게 뼈가 맞춰서 아, 네. 이게
되게 땡기고 아프고 그래요. 네. 뒤에도 땡기고. 땡기고요. 네, 그러니까 무릎뼈가 이렇게 맞아. 그래서 그 치료를 좀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시술이나 이런 걸 하고 나면요, 어머님 이게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있을 텐데 연골과 연골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네네. 시술할 때 아마 연골판이 찢어져서 다듬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막 호들호들한 걸 다듬었어요. 좀 약간 네. 지저분한 걸 다듬었을 네네. 텐데 그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지만 하고 나면은 또 간격이 더 좁아져가지고요. 이제 연골과 연골이 다 닳아서 이제 또 직접 부딪히다가 또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왼쪽에 연골과 연골에 물렁뼈라는 반월판이라는 연골이 있는데 그게 아마 찢어져서 시술을 하고 또 갑자기 관절염이 악화되는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인데 어머님 이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술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머님 같은 경우는 시술 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주사 맞고 이 운동 치료나 이런 걸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조금 부족해서 이게 관절염이 더 악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요 아직은 아마 인공관절할 정도는 아닐 수 있으니까 이 단계에서 좋은 주사나 또 지금부터라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늦었을 때가 현재가 제일 빠른 또 그나마 덜 아프고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좋은 주사 맞으면서 관리하시면 아마 인공관절까지는 안 가게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선생님, 네. 저는 이거 인공관절 아직 안 해도 되나요? 그거는 제가 이제 검사를 소견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얼핏 어머니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은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병원에를 가면은요. 네. 주사를 이렇게 한 달 놔주는데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관절염 약은 좀 계속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 말고도 다른 치료 방법도 꽤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큰 병원에 가서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옛날에 한번 시술을 좀 받으셨으니까 지금은 수술 아니면은 주사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도 지금 어머니가 받은 시술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원장님하고 좀 다양한 병원 가셔서 좀 상담받아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들의 참여 전화는 잠시 뒤에 또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원장님 또 다른 우리 치료법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우리 어머님께서도 아까 뭐 주사,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듬는 거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게 있네요. 보니까 이건 어떤 치료 방법인지 얘기 들어볼까요? 네, 아마 방금 전에 이 전화 상담하셨던 어머님들이 또 관심 있어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인공관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연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은 3mm밖에 안 되는 얇은 두께에다가 피도 안 통하는 아주 그냥 얇은 층의 조직이라서 이게 찢어지거나 손상되면 어디든 이제 피가 나면서 아물고 기다리면 이제 통증이 없어지는데 이 무릎만 유일하게 이 연골이라는 조직만 떨어져 나가면 얘는 평생 그냥 떨어진 채로 남아있다가 더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치 양파 껍질 벗겨질 때 점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관절염이 불치병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이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서 아까 왼쪽 위의 사진처럼 움푹 파인 연골에 이제 손상이 있을 때 이 손상된 부위에다가 줄기세포를 이제 도포해서 치료하고 그 도포된 부분을 통해서 연골의 분할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면서 이 단백질 활동을 억제시키면서 이게 이 염증, 붓기가 싹 빠지면서 연골을 왼쪽 아래 사진처럼 하얀 연골을 재생시키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서 나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검사하고 진단받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통증이 없이 인공관절이라는 큰 수술 없이도 이게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